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세션이죠. 기조 강연에 김창경 교수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경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금속공학 석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재료공학자로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고 탁월한 업적을 일궈내셔서 산업대학교 관계대상, 국가연구개발 우수상, 산업기술진흥상, 나노코리아 혁신상, 보건의료산업진흥 공로상, 그리고 과학기술훈장과 황주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창경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에서 과학비서관직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미래학자로서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김창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입니다. 이렇게 또 프레스티지한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슬라이드만 한 200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please pay attention to my speech. 제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듀텍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제가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래하고 무슨 그저 기계와의 전쟁 시대가 왔다. 네 번째는 과연 그저 인공지능은 기계는 그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이 있을 것이냐. 다섯 번째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스마트 에듀케이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여섯 번째가 대학은 와해되고 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교육은 이제 확실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참고를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저널이 있는데 여기 이제 Fourth Education Revolution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근과옥조로 여기던 그러한 시험과 사실은 교실에서의 수업이 조정을 올리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대부분의 오늘 인용한 그러한 과학기술적인 테크놀로지컬 백그라운드는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러한 미래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하면 지난 23년 동안에 돈을 이제 어마무시하게 번 미국의 5개의 기업이 이제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텐센트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지만 하여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게 이제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 기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요새 뭐에 이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에듀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세상은 기본적으로 광속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식의 증가가 여태까지는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식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년 사이에 엄청난 지식의 진보가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지식의 진보가 바로 어떻게 됐냐 하면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익스포넨셜 라이프를 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인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자, 왜 모르고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저 진짜 변한 걸 잘 모르고 있다. 이건 조금 이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로봇이 이제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 이제 가디언지 얘가 이제 진짜 로봇이 중요하다. 이제 얘기한 게 2016년도고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 로봇이 이제 뒤로 백덤블링 하더라. 저는 백덤블링 못하는데 여러분 백덤블링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이제 이 로봇이 2017년도 11월 달에 백덤블링을 했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야마카시 그죠? 파쿠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파쿠르 아시죠? 무슨 젊은 친구들이 빌딩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이런 게 이제 파쿠르인데 얘가 이제 파쿠르 한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항상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거 어디다 쓰려고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를 이제 누가 이제 답을 내놨는데 자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택배가 엄청나게 오겠죠, 그죠? 아마존 대개 이제 플랫폼에서 하니까 자 그래서 택배가 오면 이제 로봇이 얌전하게 앉아 있다가 딱 내려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택배 이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이게 언제일 것이냐? 2021년이다. 그죠?
한 1, 2년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택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러한 로봇에 의해서 오토메이트 될 것이다. 이제 로봇이 제가 힘쓰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자, 그런데 또 너무나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라 그랬죠, 그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MIT에서 스핀오프한 그러한 이제 그 회사인데, 이거를 구글이 샀었어요. 근데 구글이 이걸 팔았다. 왜 팔았냐 하면 이거 딱 보니까 꼭 터미네이터 만들 것 같거든. 그래서 팔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는 줄 아십니까? 소프트뱅크에서 샀다. 일본에. 지금 일본이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일을 미칠까요? 자, 팍스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일 쓰고 있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대만에 있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태까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용 인원을 130만 명 이 정도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금은 아마 6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바로 사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월급 봉투를 야금야금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의 회장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인류가 그저 나온 이래로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개를 뽑으라면 하나는 불을 그죠 발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를 발명한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불과 전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는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과학기술자들 혹은 바둑의 구단들이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바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가장 어려운 게임이다. 사람이 만든 가장 힘든 게임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죠?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가 도대체 얼마? 이게 이제 10의 170승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이긴다 그랬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세돌이 그죠? 4대 1로 졌죠. 여러분들 이 표정을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절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왜 이러한 표정을 짓고 있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알파고가 39번째 수를 딱 뒀는데 절대로 예측하지 못한 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면 반드시 진다 그랬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뒀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2016년도 3월 달에 1대4로 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저 딥마인드의 그 CEO인 하사비스고, 이 사람이 구글의 전 회장인 에릭 슈미트죠. 그죠? 뭐라 그랬냐면, 비록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흉내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 사실 창피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바둑은 5,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6만 건의 정석, 3천만 건의 기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파고에 다 입력을 했더니 이제 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지식을 다 입력했다. 자, 그런데 알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얘도 또 이제 진화를 하는데, 알파고가 알파고 0로 진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네이처. 여러분들 이제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저널이 세 개가 있죠.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있는데 하여간 네이처에 자 2017년도 10월 달에 뭐라고 하느냐면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무슨 얘기예요? 자, 인간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하지 않았는데 고가 바둑이죠. 바둑을 마스터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까만 것은 흙, 하얀 것은 백이고 다음과 같이 백이 흙을 둘러싸고 먹고 이렇게 호구초도 먹으며 이렇게 둘러싸도 먹는다. 이것만 딱 가르쳐줬더니 얘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3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반 사람의 바둑 두는 사람의 초보자 수준이 됐고 19시간이 지나니까 바둑의 기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실리, 집, 세력을 이해했으며 72시간이 되니까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기면서 은퇴해버렸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이기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사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 노벨상을 받을 논문인데 뭐라 그랬냐면, 자, 알파고 제로가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서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6만 건의 정석, 3천만 건의 기보를 다 입력했더니 어떠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비하여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더니 바로 한계를 벗어나더라. 무슨 얘기냐?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건 이제 100% 노벨상 받는데,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이제 이공대 교수니까 뭔가 이제 연구하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냐? 우리의 조상 선배들이 하도 많은 원리, 법칙, 규율, 규범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 거기서 제가 벗어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 알파고 제로를 보면 딱 이제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데, 뭘 물어보고 싶냐면 도대체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북핵 문제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북핵 문제 딱 나오면 저는 벌써 이미 답은 되게 알고 있어요. 무슨 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뭐 무슨 뭐 북핵 뭐가 열리면 무슨 뭐 저기에 무슨 개성공단을 뭐 어떻게 하고 금강산을 어떻게 하고 뭐 중국에서 송교관을 끊고 이래서 해결이 됩니까? 그죠? 해결이 안 된다. 자, 여기한테 물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끝나고 알파고 제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딥마인드 CEO 하사비스죠. 이 친구한테 도대체 이제 그 어디다 쓸 거예요? 이런 거 그랬더니 우리가 이 알파고를 만든 게 그냥 바둑 게임이나 이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알파고 제로는 그죠? 스스로 배우는 알파고는 이제 스트럭처드 된 프로블럼은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된 프로블럼이 뭐냐 그랬냐면 초기 상태가 정해져 있고 말기 상태가 정해져 있으며 초기 상태에서 말기 상태로 가는 패스가 디파인 되는 거를 스트럭처드 된 프로블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의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학기술 문제예요. 과학기술 문제.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예를 뒀냐 하면 첫 번째로 지금 알파고 제로가 슈퍼컨덕터를 지금 그죠? 이거 하고 있다. 슈퍼컨덕터야말로 대표적인 스트럭처된 프로블럼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그죠? 이게 그죠? 저항이 0이고 아니 저항이 있고 초기 상태는 저항이 있죠. 여러분들 구리선에 이제 전기가 통하면 여기에 이제 뜨겁게 열나는 게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슈퍼컨덕터가 되면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기 상태와 말기 상태가 정해져 있고 초기 상태에서 말기 상태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합금 원소를 넣는 방법밖에 없을 테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죠 스트럭처드된 프로블럼이다. 지금 이게 알파고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학원생이 가운 입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예를 들었는데 뭐를 예를 들었냐면 프로틴 폴딩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뚱맞게 갑자기 단백질에 접힘 현상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여러분들 단백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20개 아미노산이 있죠. 그래서 이제 20개 아미노산이 한 100개 정도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했듯이 다음과 같이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거를 쭉 깨워가지고 결국 단백질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실같이 돼 있는데 이게 그죠 조그만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구겨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프로틴이 폴딩하게 돼 있는데 이 폴딩이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미스 폴딩이 일어나면 잘못 구겨지면 무슨 병이 일어난다고요? 알츠하이머 디지즈. 자,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필이면 저의 의문은 왜 해필이면 이 알파고 제로가 하도 많은 문제 중에 이거를 지금 그죠? 여기를 풀려고 하고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사비스의 사모님이 이탈리아 출신의 생명공학자였는데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제 하사비스가 맨날 연구한다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하사비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뭐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바둑도 이기고 체스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딱 하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지금 여기 사장님이 이거 안 된다고 내 목을 맨날 빗대니까 이거 좀 연구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빗대려냐? 이게 풀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렸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풀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진짜 펀더멘탈한 very important real world scientific problem이 풀렸다. 자,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지냐, 구겨지냐 문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저 과학기술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A4 용지를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A4 용지를 구기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단백질이 구겨지는 방법은 몇 개가 있다고요? 10에 300승계. 아까 바둑 두는 건 10에 170승. 이건 10에 300승계. 그 사이에 이제 이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도 못 끝낸다.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복잡한 구조를 알아내는 게 이렇게 알아내는 게 1900년대에 무슨 엑스레이 렌트겐이 나온 데부터 무슨 한 100 몇십 년 동안 어마무시한 과학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무시한 장비 이런 게 다 필요해서 그 와중에 제 전공이 재료공학 전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는 게 제 전공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죠? 소재의 구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아그라라는 것이에요. 바이아그라가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 한 60개 정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이 세상에 가장 간단한 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인데 이게 843개의 이제 원자가 있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마무시한 원자가 있어.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발견했다는. 자, 에리스로포이틴이 이거를 그죠? 이게 미국의 암젠이라는 생명회사가 만든 이게 특허약인데 이게 특허가 소멸이 돼가지고 지금 암젠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매출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제하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버는데 이거를 복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복제하려면 구조가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뭐 새로운 장비, 뭐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메소드 이게 다 필요했는데 지금 알파고가 발견한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죠? 노벨상만 해도 무슨 뭐 열 몇 개 그죠? 엄청난 학문의 분야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전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학부에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제가 학부 그 과목을 폐강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지만 지금 사실은 그죠? 저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정년퇴직할 거니까 뭐 이제 폐강하면 어떠리 그런데 요새 젊은 교수들은 진짜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제 가리킬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때 이제 잘난 척을 한 사람이 누구 있었냐 하면 이제 그 알파고가 저 이세돌을 이기면서 누가 잘난 척했냐? 자,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뭐 바둑하고 우리가 리얼타임 스트래티지한 이 스타크래프트하고 같냐? 그래가지고 잘난 척을 하니까 이 알파고 여기가 바로 알파 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하고 한번 붙었는데 스타크래프트에 여기 있는 그 전문 게이머들이 바로 10대 1로 졌다. 바로 졌어요. 요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잘난 척을 하면 안 된다. 어디 가지고. 왜냐면 바로 퇴출이야. 저는 이때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난 척하시는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올 줄 알았냐면 이제 이묘한이 야, 이거 뭐 이 알파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있더라고. 이게 요새 자 무슨 얘기냐? 자, 드디어 이제 기계와의 전쟁 시대가 왔고 드디어 이제 알고리즘은 점점 그저 스마트해진다. 자, 제가 이제 아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다 이제 이거 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가장 많이 읽힌 아티클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이제 중국계 이제 그 인공지능의 전문가인데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제 모든 잡의 반 이상이 그죠?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거다. 어떻게? 공짜로 해도.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장 그저 빠른 변혁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오토메이트 된다. 첫 번째로 이제 로이어, 그죠? 두 번째로 자 레디올로지스트, 패솔로지스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방사선 의학하고 병리학하는 이러한 의사들. 세 번째가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굉장히 크다란 이러한 그죠? 뭐라 그래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여기서 이제 딜러 하시는 분들, 그죠? 이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냐면 32만 6천 불 되는 그죠? 이러한 월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대체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이러한 딜러들이 뭐 한 600명인가 있었는데 지금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뭐라냐? We are tech company. 그죠? 테크 컴퍼니라는 건 뭐냐 하면 그죠?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저 난 테크 인컴번트 지금 그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죠? 테크 컴퍼니 아닌 기업들이 다 지금 테크 컴퍼니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인공지능 전문가를 그죠? 영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자기 프로세스에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MBA 이거 다 어렵다. 여러분들 MBA 중에 유명한 프레스티지한 게 이제 워튼 스쿨이죠. MBA 요새 안 통한다. 그죠? 요새 인공지능 시대에 그죠? 여러분들 요새 왜 그죠? 물건값이 안 오르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물건을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데서 샀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네. 옛날 경제가 하나도 안 미치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 뭐 이제 자제분들 뭐 이제 그저 초등학생들이 무슨 뭐 코딩 한다 그러는데 자 구글의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도 다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 오토메이트 된다. 자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인공지능을 잘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구글의 엔지니어보다 훨씬 잘 만든다. 여러분들 구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질문인 과연 그죠? 이렇게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있을까? 자, 지금 이제 제가 예를 요것만 가져왔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오감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감. 자,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자 크리스티 경매스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초상화가 팔렸는데 이게 43만 2,500불에 팔렸다. 우리나라도 한 5억에 팔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멜라미 백작의 이제 초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초상화를 누가 그렸는가를 여기 이제 그저 시그니처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봤더니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이걸 그렸는데 여기에 알고리즘이 여기 써 있더라.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전에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이제 뉴욕에서 크로넛이라는 게 엄청 팔린다는 거예요. 크로아상도 맛있고 도넛도 맛있으니까 크로넛이라는 게 엄청 맛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도미니카 안젤이라는 뉴욕시리의 셰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죠?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IBM 왓슨한테 보여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버거까지 만들면 더 대박이다. 이게 그죠? IBM의 왓슨이라는 앱이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요새 향수를 인공지능이 만든다. 향수를. 자, IBM이 그죠? IBM이 또 이제 IBM이 이제 그 향수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도입했는데 이게 곧 이제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4,000개 스토어에서 팔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여태까지 이제 향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온갖 냄새를 다 아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의 필리라라는 그러한 이게 필리라가 무슨 뭐 향수의 여신이가 그 정도 되는데 시뮬라이즈라는 데서 이러한 IBM의 인공지능을 여기 그저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얘들이 다 추천한 걸로 향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향수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떤 향내가 냈냐 하면 굉장히 이그소틱 꾸이진한 그죠? 그러한 음식 냄새가 났다. 자, 그러면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무슨 뭐 버터리한 이게 지금 그죠? 저 뭐예요? 코코넛 오일이죠. 이런 거를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중국식 가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차도 마시고 이게 리치고 하여간 이런 거를 다 섞은 이러한 향내가 나더라요. 자, 요새 인공지능이 향수를 만드는 시대고요. 지금 이것은 또 이제 뭐냐 하면 자, 바하의 음악을 그저 인공지능 보고 들려준 다음에 인공지능 보고 바하의 음악을 하라고 했더니 전문가도 이게 도대체 바한지 아닌지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촉각이죠. 여기에 인공지능 센서, 그죠? 인공지능 센서를 달았더니 이게 육각형인지 사면체인지 예를 들면 뭐 보들보들한지 이것을 다 알아내더라.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의 오각을 그저 대신하는 시대.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지금 그저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 그죠? 포드 컴퍼니 시대에 대량 생산 시대에 3차 산업혁명을 열은 게 바로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죠. 이때랑 똑같다. 포드가 지금 살아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 놀란다는 거죠. 옛날에 자기네들은 그죠?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 놀랄 텐데 기본적으로 놀라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어디 가면 안 놀란다는 거예요. 교실에 가면. 자, 포드 시대 교실이나 지금 교실이나 똑같다. 가르치는 방식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안 놀란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교실은 그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무슨 뭐 스마트폰 쓰면 아직도 뺏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죠?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아이폰 7이 1991년에 그때 기능으로 보면 그때 143억짜리 슈퍼컴퓨터였던 거예요. 네? 143억짜리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나온 무슨 아이폰 얼마는 지금 뭐 어마무시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거를 지금 우리는 못 쓰게 하고 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트한 테크놀로지를 스마트한 디바이스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얘들아 그거하고 한 몸이 되게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교실에 지금 아직까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저 교실이 몇 개가 있냐. 자, 이때만 해도 1950년에도 이만한 이것이 요만한 칩으로 요새 구현이 되고 있고 이 칩은 드디어 이제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민주화, 데모크라타이즈 AI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민주화됐다.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다 써. 왜냐하면 우리의 스마트폰에 드디어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 에듀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쓸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필연적으로 교육에 들어오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자 MIT 테크놀로지 리뷰죠. 자, 중국이 이거 보세요. 그랜드한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완전히 어떻게 그죠? 세상이 배우는 방식 자체를 그저 바꾸는 그러한 실험을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된 그러한 에듀케이션이 가능하다. 자, 모든 사람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카이프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야. 자, 이 사람이 이제 쓴 새로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인식, 그죠? 안면을 인식하는 기술, 그다음에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죠? 인공지능이 우리의 감정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중국은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하고 이름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안면 인식 기술로.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런 것이 다 매칭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개발했다. 무슨 얘기냐면, 폴 에크만이라는 이러한 그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심리학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쓰느냐를 기본적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방대한 재료를 남겼는데 이게 다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로 다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감정을 드디어 알아낼 수 있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얼굴에는 4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이게 다 이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10,000개 정도의 표현을 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40개 정도의 근육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화를 내는지 이게 행복한지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게 됐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근육이 어느 거를 움직이는지 알면 이 사람이 지금 경멸을 하는지, 그죠? 두려움을 느끼는지 놀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표정을 짓는 게 도대체 무슨, 그죠? 뭐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화는 이 정도 나와 있고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을까? 다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다는 거. 자, 진짜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또 이걸 이제 요새 다 알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쓰냐 하면, 여기에 무슨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웹캠 하나만 딱 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그저 이거 표정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강연에 만족하고 있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도 가장 무식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기가 끝나가지고 제 강의 평가를 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성적을 열람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어딨냐고. 네? 언제 지금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얼굴 표정 방법은 다 아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각각의 학생한테 다 적용을 하면 이 친구가 지금 선생이 가르치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무슨 헤매고 있는지, 정말 놀랬는지, 아예 모르겠는지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로 맞춤형 교육으로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죠? 자,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이런 것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21세기를 살려면 도대체, 기계화의 전쟁 시대를 살려면 도대체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howto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how to make a spaghetti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모든 것을 다 유튜브에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는 학생들을 학교에 안 보내도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다 유튜브에서 배우거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그죠? 그레이드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단 지성을 사용하거나 혹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사용하나 이런 방법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방법이다. 문제를 푸는 건 우리가 옛날에 수학의 정석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제 빌바오라는 것이 스페인의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쇠락한 도시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군산같이 여기에 무슨 조선업, 철강이 다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쇠락한 도시로 됐는데, 다음과 같이 구겐하임 뮤지엄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 이런 얘기. 자, 이것을 누가 이제 졌냐하면 이것이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졌는데, 이 사람이 근 것은 다 이렇게, 그죠? 트위스트, 밴드 돼 있어. 자, 이 사람이 MIT에 스타타 센터라는 걸 줘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가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안 무너지냐 이거 안 무너지냐? 왜냐? 제가 옛날에 공학 배울 때는 그저 이렇게 수직으로, 그저 직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그저 이렇게 쉬어 전다 능력이 돼가지고 이거 무너진다고 배웠거든.
자, 그런데 그죠? 이 건축가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죠?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스케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밑에 그죠? 연구소에 던져놨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지금 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리 가면은 무슨 뭐 루브르 박물관 보실 게 아니라 이게 라데팡스인데 이게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여기 가면 여기 이렇게 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거 풀었다? 무슨 뭐 구조역학 무슨 뭐 재료역학 천만의 말씀. 공학 안 배운 사람이 공학을 아무리 배워도 여기서 이거 절대로 못 풀어요. 자, 카티아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거를 빠르게 해결했다. 빠르게 해결했다. 그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한 거예요. 구조역학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이 해결한 이런 것만 있냐? 자, 뭐가 나왔냐 하면 자, 앞으로 이제 그죠? 요새도 무슨 뭐 수학 포기자한테 뭐 수학을 강요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학에도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아바타 많이 쓰죠, 그죠? 아바타를 많이 써서 내가 실생 공간에서 못하는 걸 아바타가 다 하는데 왜 수포자들은 아바타를 못 키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우리 와이프가 다음과 같이 뱅크 카드를 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뱅크 카드를 이걸 해가지고 뭐 그저 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랑 밥도 먹는데 비밀번호 4자리는 이 적분을 풀어야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 보면 이렇게 무슨 약장사 같지만 저도 나름 내가 MIT 박사라니까요. 저도 옛날에 한 적분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려 했는데 내가 못 풀어. 그래가지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대학원생한테 보냈겠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생이 얼마나 적분을 잘 푸는데. 그러나 나는 요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 제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서 요 앱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그냥 쳤다니까. 그대로 친 거예요. 내가 적분식을. 그래가지고 답을 구해니까 2.981-1669-0444 어쩌고 해가지고 4자리 비밀번호가 안 나와서 돈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거를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한 거예요. 빨리 해결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앱이 여기 이제 그죠? 중고등학교 그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수학의 정석 풀었는데 수학의 정석 때 뭐 옛날에 뭐 곱의 무슨 뭐 삼각함수를 하라면 뭐 곱을 합으로 고치고 뭐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 뭐 1차 미분이 0 된 데서 뭐 극대감수 뭐 2차 미분에서 변곡점 다 필요 없어. 그냥 그죠? 플러트 x분의 사인 x 그냥 적분식 그대로 주면 바로 풀어준다. 바로 풀어줘. 자, 이게 대학교에서 배운 우리가 공업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PDF 파일에서 그대로 떠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쳤어. 0.1초도 안 돼서 바로 해준다. 자, 싸이를 그려주세요 하고 제 아이패드에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싸이를 그대로 그리고 식으로 그대로 풀어준다. 자, 얼마 전에 중국에 저기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떨어졌는데 오늘 밤에는 어디를 돌고 있을까? 딱 하면 가르쳐준다. 자, 제가 오늘 맨하탄에 놀러 갔는데 오늘 밤 10시에 보일 수 있는 별자리는 뭐냐고 해주면 그 별자리를 얘가 가르쳐준다. 자, 이 애가 별명이 있는데 뭐라냐면 앤서 엔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답을 다 해주는 앤서 엔진. 그런데 이걸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우주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 이츠 네이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울프람이라는 19살의 칼텍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만든 앱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랑 동갑인데 하도 물리학하면서 하도 많은 수학을 풀어서 지겨워서 수학 푸는 앱을 만든 거야.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뭐라고 썼냐면 유니버스가 어떻게 됐냐면 매스메티컬이라고 써 있었다고. 네. 우주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라서 수학을 잘해야 물리, 화학 모든 걸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계관이 바뀌었다니까요. 디지털로 바뀌었다니까. 자, 디지털. 그래서 펀더멘탈한 과학 기술의 법칙들이 기본적으로 심플 프로그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적인 그러한 랜드스케이프가 변했다는 거예요. 매스메티컬에서 디지털로 다 풀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앱이 무슨 500불 100불만 해도 내가 핏대를 안 낸다니까. 이게 2불 99라니까. 2불 99로 이게 여러분 누구예요? 이게 저라니까. 제가 수학 푸는 거 바로 나부터 퇴출이다. 나부터 퇴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슨 수학과학을 잘하면 4차 산업혁명이 살아남을 거다. 천만의 말씀. 수학과학 잘하는 사람부터 퇴출당한다 이런 거예요.
수학과학 잘하려면 하사비스만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사비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1000명 중에 들어도 내가 이렇게 안 놀랜다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죠? 정해진 시간 내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는 답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죠? 3불짜리 앱에서 퇴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학부생들한테 이제 공과대학에는 5대 역학이라고 써요. 제가 아까 그랬죠. 유체역학, 뭐 연력학, 구조역학, 5대 역학이 있어요. 자, 이제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저 교수님 저는 유체역학도 A 플러스 받고 무슨 구조역학도 A 플러스 받고 다 A 플러스 받았는데 제가 요새 취직이 안 돼요. 저는 그럼 뭐라 하냐면 네가 다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자, 그러나 네가 A 플러스를 받을 때 풀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답을 하는 문제인데 심지어는 요새 앱도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네가 A 플러스를 다 맞아서 네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너를 기업에서 너를 고용하려면 적어도 그저 초봉이 그저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정도 했을 텐데 너가 사장님이면 그저 네가 누군가는 답을 하는 문제를 푸는 너를 지금 3천만 원 주고 쓰겠냐 아니면 3천 원짜리 앱 사겠냐? 앱 사지.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내가 사람들을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뭐 한도 끝 없이 들은 얘기. 자, 러닝을 해야 되고 커리큘럼 대신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자, 뭐를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롱 러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벌써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 이게 뭐냐면 루빅스 큐브를 다음과 같이 로봇파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이제 뭐 크로스비 하이스쿨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의 질문은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다 아냐?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구글, 유튜브, 위키피디아를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몰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지만 선생님도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요새 레고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거 그죠 맞추는데 24초 걸린다. 이런 게 뭐 그죠 엄청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컴퓨터한테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쉽고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컴퓨터한테는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쉽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모라벡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모라벡의 역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과는 달리 하이 레벨 리즈닝,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추론, 그죠? 고도의 논리가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별로 그죠? 연산이 필요 없는데 아주 로우 레벨한 그러한 센서리 모니터한 스킬, 세계면 뭐 우리가 그죠? 비틀비틀 안 하고 걷는 이런 거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한테 무슨 뭐 양자역학 무슨 뭐 별의별 그죠? 무슨 아인슈타인 이런 건 되게 쉬운데 비하야 인공지능이 뭘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느 게 예쁘지? 이걸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계와의 전쟁 시대가 됐으면 기계가 잘하는 거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계가 못하는 거하고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계가 못하는 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 기계가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스와 사이언스는 인공지능한테는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저 학생들은 지금 절대 쓸데없는 그런 것만 죽어라 하고 배우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지금 기계와 싸우려면 이렇게 그죠? 오른쪽 뇌의 창의성 뭐 이런 것이 엄청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이것만 죽어라 하고 배우고 있다. 대학교까지. 이래서 지금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얘기고요. 드디어 또 하나 이제 진짜 또 뭐가 나냐? 드디어 인공지능 슈퍼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MIT가 최근에 뭘 했냐면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요번 9월부터 인공지능 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1조 원을 어디다 쓰는가 했더니 여기 교수 50명을 모이고 무슨 뭐 장학금을 주며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완전히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뭐 한다고 지금 나오는 지금 대학의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년에 570억인가 나오는데 1년에 57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뭐 국장님도 있으니까 제가 적나라하게 욕은 안 하겠지만 자 카네기 멜론은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지금 자 인공지능 학부대학을 만든다. 무슨 얘기냐? 제가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제가 지금 뭐 비록 뭐 교육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양대학도 하나도 안 바뀌어. 제가 있는 과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제가 지금 있는 과에서 신소재과목부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러한 텍스트북을 쓰는데 제가 학부 때 30년 전에 배운 이거하고 똑같은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가스켈 책의 서모다이내믹스, 비록 이게 5th 에디션이지만 똑같은 책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저 이쪽 재료공학 신소재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어디라고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서모다이내믹스. 원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원리 법칙 규범 규율을 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후에 자 양자역학을 이용한 재료 고동의 허석. 자 그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드디어 빅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가 이게 왔는데 아직도 한양대학에서는 이거 가리키고 있다. 한양대학만 이거 가리키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 가이스트도 마찬가지, 다 지금 이거 가리키고 있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미 그저 MIT 테크놀로지 리뷰 지금 신소재는 무슨 사람이 대학원생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사이언티스트가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의 진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교수님은 몇 분이나 계시고 그러한 과목은 몇 개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떤 교수님이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알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저 정부에서 이런 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되니까 다 간판만 갈아달았을 거라고. 네? 무슨 웹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하고 간판을 갈아 달았는데 2010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자 이코노미스트지 기본적으로 지금의 전쟁은 무슨 뭐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데이터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재능에 대한 탤런트에 대한 워다. 자 교수님을 테슬라에서 그죠? 여러분들 스탠포드에 가보면 아예 학생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 학부생들부터 데리고 간다니까. 학부생, 대학원생 다 돈을 다 발로 싸가지고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죠? 이러한 친구들을 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탤런트다. 자 심지어 이게 뭐냐 하면 non-profit organization에서도 자 인공지능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돈 얼마 썼다고요? 200만 불. non-profit에서. 그러니까 구글은 얼마냐겠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에서 지금 그죠? 대학의 정교수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뭐 1억 얼마야. 실리콘밸리는 인턴이 2억이 넘어요. 에?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때요. 지금 뭐 말로는 맨날 떠들지 말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해갖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뭐냐면 4년제 교육은 너무 길다. 4년을 배울 시간이 없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진짜 옛날 1900년대 이게 이제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가 다 마차로 다니다가 여기 자동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다 자동차로 됐는데 얼마 걸렸더라고요? 한 10년 걸린 거예요. 이때 10년 걸렸다고. 마차가 사가 없어질 때 10년 걸렸다고. 지금은 10년의 혁신이 얼마마다 일어난다고요? 6개월마다 일어난다. 그죠? 우리가 1년 놀고 있으면 딴 나라는 20년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년제 교육을 받을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지금 대학 교육은 이게 미국의 대학 교육도 왜 그 빠른 IT 그저 업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무슨 뭐 그저 그런 데를 왜 못 쫓아가느냐. 그래서 빨리 그저 스피드 에듀케이션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생명이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속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대학이 와해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학을 그죠? 우리가 4년 내내 배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드디어 이제 무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무크에 뭐 다 250개의 아이빌리그 코스를 다 우리가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공짜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무크에서 많이 듣는 게 인공지능 관련인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은 그러한 과목이 바로 이 앤드류 교수 이 사람이 코세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과목인데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어마무시해 20만 명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16 동안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그죠? 온라인이니까 뭐 슬슬 넘어가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인 거야. 일주가 끝나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2주로 못 넘어가. 그러면 20만 명은 어떻게 다 시험을 보고 어떻게 다 채점을 다 하는데 인공지능 조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것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 공부의 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그죠? 노트를 다 만들어서 강의 노트를.
그래가지고 한국말 강의 노트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죠 무크로 할 수가 있다. 자, 유데시티에서 뭘 만들었냐면 나노 디그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머신러닝 엔지니어에 대한 나노 디그리 이거를 딱 하면, 자기가 비록 대학교에서는 이 머신러닝 그죠 이것을 못 들었지만 여기서 그죠 이 나노 디그리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 요새 무슨 뭐 그죠 자율주행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온갖 그죠 미국에 있는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의 2만 1,000명들 여기가 다 여기서 120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듣고 있는데, 요새는 이게 온라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에서 드디어 유다시티에서 다음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드디어 자기의 에듀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것이 왔다. 여러분들 MIT 테크놀로지에 뭐가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코딩을 하고 싶으면 코딩을 하는 사람들의 75%는 자기 스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25%가 기본적으로 운전하기 전부터 코딩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슨 학교에서 가르쳐 줬겠어요? 다 스스로 이제 배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 이렇게 연결된 지식의 허브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이솔레이트된 클래스룸을 대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내일 그죠 여기서 말씀하실 이게 바로 에콜 40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선생님도 없고 책도 없고 튜이션도 없고 다음과 같이 다 프로젝트만 하는데, 42개 프로젝트라면 여기서 졸업을 하게 돼 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유튜브 그죠 뭐 어디에 위키피디아에 물어보고 졸업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드디어 미국은 자, 졸업장을 원하지 않는다. 옛날만 해도 한 5만 천만 해도 지금 구글에서 뽑은 사람 중에 13%는 대학 졸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됐냐면 구글, 애플, 뭐 IBM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스타벅스, 무슨 뭐 힐튼 호텔, 별의별 데가 다 이제 더 이상 졸업장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4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평생 교육 때문에 우리가 일러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평생 교육 우리가 그죠 대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제 강연이 끝나니까 유튜브에 뭘 찾아보셔야 되냐면, 김창경 교수를 딱 치시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라는 강연이 있어요. 이게 요새 한 150만의 조작이 되니까 200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170년 80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때 배운 그 지식만으로 170년을 더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죠 오토메이트 되지 않으려면 드디어 온라인으로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스킬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배울 것이냐? 이게 일러닝 온라인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아마존에서는 지금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10만 명의 그러한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지금 이제 어떤 세대가 있냐면, 누군가는 답을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고, 아무도 여태까지 질문해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그죠 1시간이 있으면 1시간 중에 55분은 어디다 쓸 것이라고요? 자,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죠? 자, dependent solution. 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그러한 문제를 프로퍼한 퀘스천을 ask하는데 55분을 쓸 것이고, 그러면 5분 내에 자기가 문제를 풀겠다 이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엄청난 질문이 들어오면 지금 기술은 다 그죠? 기술은 다 평준화가 돼 있으므로, 자,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난 없는데? 그럼 자, 나만 없는 거예요. 나만. 네? 나만 없는 거예요. 나만.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브레이크 테크놀로지로 레디컬 솔루션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 질문을 그죠 위대한 질문, 게임 체인저인 질문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얘가 이제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운전 부위주로 목숨을 잃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자동차를 더 강화하고, 기본적으로 무슨 뭐 그죠 운전자 혹은 보행자의 안전 교육을 시켜서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요새 그저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도대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구글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지금 하사비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성이냐는 뭐냐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우리나라는 또 뭐가 이렇게 또 잘못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현재를 우리는 미래라 그래요. 네?
남의 나라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이미 이것도 누가 만들었냐면 이게 무슨 뭐 그죠? 이게 뭐 GM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요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구글에서 만들었다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거 비슷한 게 예를 들면 4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이걸 출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또 여쭤봤어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어디다 써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부회장님인가 전무되신 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자 교수님이 이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다니시면서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평소에도 책을 안 읽는데 내가 왜 자율주행차에서 책을 읽냐고. 그랬더니 뭐 좀 당황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무슨 컵라면을 끓여 드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영자가 가르쳐준 저기 휴게소 맛집도 내가 다 못 가봤는데 그 냄새나는 컵라면을 이 비싼 자동차 안에서 여기서 하다가 그거 엎으면 어떡하려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그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가 없어요.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없어. 이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이게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뭘 하지. 자, 나도 운전 안 하고 우리 와이프도 운전 안 하고 우리 자식도 운전 안 하고 내 애인도 운전하면 여기서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남들한테 물어보면 다 잔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도 피곤해서 그냥 잔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안에 무슨 제품 무슨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돈도 벌고 거기서 창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보통 사람들한테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뭐 돈을 벌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기기화의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기계한테 일을 시킬 혹은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킬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뭐 다 계신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시오. 다 아시나 이거 딱 끝나고 이제 가셔서 식사하시면 다 잊어먹어. 네, 다 잊어먹어. 네. 제가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다 잊어먹어. 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만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법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선생님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나같이 완고한 교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30년 전에 배운 학문을 아직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신 명강의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7분 남았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몇 개 받고자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국장님. 네, 교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구글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한글로 된 질문을 했을 때는 좋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세라나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좀 번역을 해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영어나 이런 언어 장벽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이렇게 4차 산업에 딱 맞게끔 길러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무슨 일이 다 알았고.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 최근에 구글 번역기 써보셨습니까? 네. 구글 번역기 이제 나보다 영어를 잘해. 네? 제가 나름 영어 잘하는 나보다 영어를 잘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애트리에서 쥐니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이제 순식간에 이제 이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어린애들을 위한 코그니토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가 그저 우리 말로 알아듣고 영어로 답을 해주는 그러한 그저 이미 그러한 플랫폼에 있는 우리의 스피치를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 구글, 아마존 이런 데 다 공짜로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하는 그죠? 이거를 만들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단 하나의 수업을 해야 된다. 단 하나 배워야 된다. 뭐를 배워야 될 것이냐? 저는 100%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그래서 그러나 네? 워낙이 지금 그죠? 기계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그죠? 옛날과는 다른 그죠? 신속한 이러한 그죠? 뭐라 그러나 해석, 트랜슬레이션부터 필요해서 다 그런 것이 다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뭐 하세요. 네, 저 맨 뒤에 질문자 계시네요. Thank you for that amazing talk. How long will it tak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S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mass shootings and why? US에서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네? The 아, problem- 랜덤 슈팅. random shootings in the US. So how come artificial intelligence hasn't made much progress? 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랜덤 슈팅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죠? 수정 헌법의 2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right to bear arms라는 권리가 있어 미국에. 네, 그래가지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쳐 왔다. 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긴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선거를 할 때 선거 캠페인을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에 그죠 성격 검사 퍼스널리티 앱을 깔아가지고 5천만 명, 50 밀리언 피플의 이 퍼스널리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분석했는데, 네? 예를 들면 국장님이 양파링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드 오브 링이 한국말로 뭐죠? 그 반지의 제왕을 좋아하며 모건 프리맨을 좋아하고, 그죠? 자 이러면 국장님은 어떠냐 하면 성격이 머리가 좋다. 네? 전혀 상관없는데. 자 제가 어떤 도네이션 사이트 하는 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어떤 뭐 제이슨 에이들만인가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하면 제가 머리가 나쁘다. 이거를 다 알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그 총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그저 트럼프는 보수죠, 그죠? 보수인들은 대개 총기를 갖는 거를 찬성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서로 그죠? 예를 들면 저도 보수고 여기 계신 교수님도 보수야. 그런데 우리가 다 보수인데 서로 다른 성격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격인 그저 5개 오션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어떤 그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저를 향해서는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손손이 총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비하여 어떤 여성분도 보수인데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찬성을 하나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네가 혼자 있는데 문을 깨고 들어오면 총으로 얘를 쏴주게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이러한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오그래픽하게 데모그래픽한 그러한 베이시스에서 홍보를 했으나 기본적으로 사이코그래픽한 그러한 홍보를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총을 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하냐 하면 다음번에 선거를 할 때 미국의 그저 인구가 1억 명이면 1억 명의 성격을 지금 다 알 수가 있다니까. 지금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린 거 보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내가 300개를 분석을 하면 페이스북이 내 마누라보다 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격이 지금 다 나와 있다니까. 여기에 맞춤형으로 다음 선거에서 그죠 이거를 홍보를 하면 다시 말하면 총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총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다. 이런 건 진짜 심오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공짜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러네요. 무슨 얘기예요? 5천만 명을 그죠?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도 웃고 저도 웃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면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나를 만드는데 지혜로움을 2숟갈 넣고 뭐 어쩌고 비아그라를 넣고 뭘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우리도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다 털렸어 이미. 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 마누라보다 페이스북이 더 잘한다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맞춤형 홍보를 할 수가 있다. 개별 퍼스널라이즈드 마케팅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죠? 엄청 중요한 그러한 문제도 풀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EBS 영은성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지금 세상의 뭐 변화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교수님도 뭐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지 아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나 그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그 문제 제기를 막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그 해답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좀 여러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강연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제 교육기부 형식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모시고 아니면 뭐 누구를 모시고 해도 다 끝에 질문은 내 자식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 문제야.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양천교육청인가 거기서 이제 학부모들 요청으로 한번 낮에 강연을 했는데 또 이게 밤에 와서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밤에 가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수학, 과학 예를 들면 뭐 무슨 과목 그저 5개를 다 A+ 받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그 5과목을 하나도 안 배우면 그럼 별 볼 일이 있냐? 그것도 없다고. 공부 잘해도 별 볼 일이 없고 공부 안 해도 별 볼 일이 없다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뭐냐면 지금 20년 후의 세상 이거를 지금 예측한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네? 자기 자식은 알아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저도 국가 공무원을 4년 정도 해봤지만 국가에서 여러분들 자제분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 네? 각자 도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나와서 흥분을 했냐? 기본적으로 요새 무슨 뭐 과학기술인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4차 산업혁명을 살아남으려면 뭐 수학과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기하학을 무슨 교육에서 빼려고 그랬더니 무슨 수학 선생님들 뭐 수학 교수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기하학을 잘하면 4차 산업혁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옛날에 이집트 시대에 피라미드 잘 지려고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반밖에 안 했는데 반에 이제 또 생명공학의 변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천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 이런 세상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2개 기술인데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가 유전자 편집이라니까요. 이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변혁의 시기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중학생들이 2025년에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2025년은 무슨 얘기냐면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우리의 인텔리전스를 능가하는 애가 2025년이에요.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스트코에서 25,000원짜리 약을 먹으면 우리의 IQ가 40이 증가돼. 2028년에는 중국에서 유전자 변형 아기 출산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유전자를 변형해서 중국의 아기들을 머리를 좋게 하지 않으면 아예 출산이 금지된다. 이런 게 지금 다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현실을 확실히 아시고 자,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여러분의 자제분들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 교육부에서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 과기부 뭐 산업부 여기 주구장창 써있는데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 각자 도생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핏대를 냈다. 진짜예요. 네, 질의응답 너무 아쉽죠? 더 길게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또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